자유여행 비용 중 항공료 다음으로 비중이 큰 것이 숙소입니다. 호텔을 사용하면 소요 비용 중 항공료 다음이지만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면 하루에 1, 2만 원 정도 예산이면 됩니다. 자유여행의 맛은 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는 것도 한 맛이 아닐까 싶은데 불편함이 있으니 각자의 취향에 따라겠죠. 게스트하우스라고 다 누추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깨끗하게 꾸며놓고 가격도 약간 비싼 것도 있습니다. 이제 숙소 예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 배낭여행을 시작할 때는 현지 도착하여 그저 발품을 팔아서 숙소를 구했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는 호텔뿐만 아니라 만원대의 게스트하우스까지 다 예약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숙소 예약 사이트는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호텔은 아고다, 게스트하우스는 부킹닷컴을 이용합니다. 숙소에 가보지 않고 예약을 하니 실제 투숙에 가보면 실망하는 경우도 가끔씩 생깁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만 숙소를 고를 때는 검색 사이트 평점과 후기, 호텔에서 잘 꾸며 올려놓은 사진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를 가진 사이트가 더 많은 표본이 있기에 이 두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게스트하우스는 각 숙소에서 올려놓은 사진이 실제와 너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게스트하우스는 여행자 거리에 몰려 있으므로 검색하면서 몇 개 후보를 선정하고 직접 찾아가서 방을 보고 고르거나 아니면 첫날만 예약하고 다음 날부터는 여기저기 둘러보고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숙소를 고를 때 원칙은 싸고 좋은 곳이겠지요. 또한 좋은 곳은 당연히 비싸겠지요. 절충점은 각자 취향과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초행일 경우에는 도시 중심 또는 여행자 거리에서 선택해야 방향 설정이 될 때고 이것저것 이동 교통비도 절약되며 여행 정보를 얻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좋은 위치는 가격이 좀 높지만 여행자 거리에는 잘 찾으면 자유여행객의 주머니 사정에 맞출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좀 전에도 평점에 대한 언급을 했듯이 평점은 숙소 선정의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점수가 높더라도 이용 후기, 누적 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적은 이용 후기에서 높은 점수는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저희 경우는 아고다에서는 10점 만점 중 8점 이상으로 검색을 하면서 지도상 위치, 가격 등등을 고려하고 점수만 아니라 이용 후기도 많이 읽어봅니다. 후기 내용 중에는 개인적인 감정 발산글도 있고 너무 과한 칭찬도 있으니 잘 소화해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특히 한국인 후기가 있으면 같은 정서의 느낌으로 많이 참고가 됩니다. 검색 시 숙소 건립 연도, 최근 수리한 연도도 보시고 총 객실 수도 중요합니다. 많은 객실 수를 갖고 있으면 호텔 관리나 조식에도 신뢰가 더 생깁니다. 지금부터는 숙소 금액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호텔은 대부분 2인 1실을 기본 개념으로 더블 베드룸, 트윈 베드룸으로 나눠지는 게 기본인데 가끔은 1인실을 갖고 있는 호텔도 있고 1인 투숙 시 숙박비가 약간 저렴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검색 시 투숙객을 1인으로 검색을 하여 미지와 본전으로 검색해 봅시다. 싱글룸이 없는 경우 더블 베드룸보다 트윈룸을 이용하면 한쪽 침대에 배낭에서 구겨진 짐 이것저것을 펼쳐둘 수도 있어서 편리합니다. 호텔에 따라서는 노윈도우, 즉 창이 없는 방이 있는데 가격이 20-30% 싸게 판매합니다. 낮에는
관광을 하면서 밖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숙박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또한 시비우 등 조망이 좋은 방보다 후면 창 있는 방이 또한 저렴하게 판매됩니다. 항공료처럼 호텔 요금도 인기 있는 호텔들은 일찍 판매 완료가 되거나 저렴한 예약 조건이 완료되니까 여행 일정이 결정되면은 무료 취소도 가능하니 호텔 예약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텔은 결제 조건에 따라서도 요금 차이가 나는데 가장 저렴한 조건이 환불 불가입니다. 그러나 출발일이 한 달이 넘게 남아있으면 권하고 싶지 않은 조건이고 호텔별로 지정된 날짜 보통 투숙일 2, 3일 전까지 무료 취소 가능 조건을 권합니다. 금액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결제 조건에는 매돌 며칠에 카드로 결제, 지금 결제, 그리고 숙소 지불이 있는데 저는 지금 결제 후 무료 취소 환불을 권합니다. 첫째는 검색 시와 결제 시점 환율 차이도 있고 이런 검색 시 적용되었던 프로모션 등이 없어지는 듯 합니다. 자유여행객, 특히 홀로 떠나는 여행에서는 정말 요긴한 게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젊은 여행객이 많이 이용하고 특히 카오산 로드 주변은 게스트하우스가 대세입니다. GH 약자를 쓰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개하, 게스트하우스 줄임말도 쓰지요. 퇴직자쯤 되시는 분들도 충분하게 지낼 수 있는 숙소인데 망설이는 분들이 있어서 사진과 함께 올리니 한번 도전해 봅시다. 호텔에는 싱글룸이 있는 호텔은 거짓없어서 홀로 여행 시 호텔은 2인용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 게스트하우스는 싱글룸이 없거나 판매 완료되었더라도 침대 한 개의 가격만 지불하면 됩니다. 게스트하우스는 1인실, 2, 3, 4인실, 보통 많이 이용하는 8인실 이상의 도미토리가 있습니다. 도미토리는 게스트하우스에 따라 여성 전용 도미토리도 있기도 합니다. 1, 2인실 요금은 도미토리보다 약간 더 비쌉니다. 참 검색 시 요금이 1인 기준이니 2명이 가게 되면 고박이 2로 하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코골이가 심해서 때로는 2인실을 요금이 저렴하여 통으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한 개 침대만 결제하고 가도 객실이 덜 차면 혼자 쓸 수도 있었습니다. 태국 꼬창에서는 워낙 평점이 좋은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혼성 8인 도미토리를 이용도 해봤는데 잠자기 전에 코골이가 심할 거라고 양해를 구하니까 다들 괜찮다. 도미토리에서는 투숙객이 그런 각오를 하고 오는 게 당연하니 미안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대부분 공용 욕실을 사용하는데 장소에 따라 개인 욕실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금 차이가 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공동 욕실을 쉐어드 베스룸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금의 차이를 두는 에어컨 유무. 에어컨이 없는 방에는 당연히 선풍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요금도 저렴해집니다. 라오스 북부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어컨 때문에 적은 돈이라도 더 지불할 필요는 없겠죠. 게스트하우스 최대 장점은 세계 각지의 사람을 만나고 여행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친구 맺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게스트하우스에서 호주 철도기관사를 만나 같이 여행도 하고 후일 다른 곳에서 다시 만나기도 한 패친도 생겼습니다. 꼭 룸메이트만이 아니라 공동 주방을 사용하니 이곳에서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차를 렌트하여 투어하거나 보트 투어를 할 때 혼자서 비용 지불하게 되면 부담이 되나 서로 정보 교환도 하면서 여건이 맞으면 비용 분담을 하여 투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공동주방 사용 원칙은 자신이 사용한 컵과 그릇은 꼭 세척해서 제자리에 돌려놔야 합니다. 토스트, 빵 등이 비치되어 있으니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서 컵라면 등을 가져오신 분들은 같이 곁들여 먹기도 하고 밤에는 음식을 사와서 술과 함께 먹으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른 아침에 공항을 갈 때 호텔에서는 보통 6시 반경부터 식당 문을 열어 이용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여기에는 시간 관계없이 간단한 요기를 하고 공항을 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숙소는 호텔보다 누추할지 몰라도 자유여행객들에게 비용 절감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장점을 제공하는 숙소이기에 게스트하우스의 숙박 경험을 추천해 드립니다.